사실은 워크숍이라고 붙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시간 정도 처음에 이제 전체 강좌에 대한 내용이랑, 그다음에 왜 이 프로젝트 접근법이라는 것이 산림교육에서 필요한가, 그다음에 프로젝트 접근법의 핵심적인 층이 뭔가, 이런 데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종이비행기 날리는 걸 한번 할게요. 이제 그런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궁금증이나 이런 걸 이제 같이 이렇게 담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모둠을 나누고요. 아마 3개 모둠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강사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둠을 3개로 나누고 모둠별로 1시간 정도 이제 얘기하고 그냥 마치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음에 저희 이 프로젝트 워크숍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에 다 가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워크숍은 저희가 모였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헤어져 있을 때도 사실은 계속 뭔가가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참가한 사람들끼리 계속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작년에 했던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그 워크숍에 다 있거든요. 보시면 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대략 보실 수 있는데, 그 워크숍, 그러니까 그 카페에 아직 회원이 아니시거나, 그러니까 다음 회원이 아니시거나 그런 분들은 회원 가입도 하고 카페에도 가입하고 그런 과정도 오늘 이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강사 소개를 다 앞으로 나갑니다. 저희가 총 강사가 3명, 보조 강사가 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린 대로 저는 공주사범대학의 환경교육과에 근무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번 워크숍을 전체 아마 총괄을 할 거고요. 차례대로 이제 각자가 자기소개를 하겠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사람 다 공주사범대학의 환경교육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난 한 4, 5년 동안 청소년들과 계속 프로젝트 이제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꽤 많은 프로젝트를 지도해 본 경험도 있고, 작년에도 이 강사들이랑 같이 이제 워크숍을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워크숍도 가능하면 같이 하려고 하고, 마지막에 있는 연구원은 저희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다 한국환경교육연구소라는 곳의 연구원들이에요. 원래 연구소가 서울에 있다가 반을 잘라가지고 제가 집이 서천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가면서 같이 서천으로 내려가서 서천에 있는 이제 서쪽 환경교육연구소라고, 대한민국의 서쪽을 주로 이제 관할하는 연구소에서 지금 같이 이제 생활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원들이 먼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교육연구소에 있습니다. 조경준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연구소에 있고요. 조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연구소에 있는 민수연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양성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충 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참가를 결심하시면서 아마 기대하신 게 있으실 거고, 그 기대하시는 게 조금씩 아마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앞으로 뭘 하게 될 건가,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개략적인 그림을 좀 그려보실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제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워크숍을 하면 제일 늘 처음에 소개해드리는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숲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뭘 보게 됐냐면, 혹시 방아벌레라고 아세요? 방아벌레라고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까만 벌레인데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톡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벌레가 그렇게 튀는 걸 보면 깜짝 놀래고, 아, 이런 벌레가 있구나 라고 하고 거기서 되게 멈추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한 걸음을 더 가요. 뭘 했냐면 질문을 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얘가 그런 상황을 처음 목격한 거죠. 새로운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 적이 없는 벌레이고 그 벌레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을 해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로젝트 학습에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아, 얘는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톡 튀어서 돌아 눕는구나. 그럼 다른 곤충들은 어떻게 돌아 누울까? 이렇게 질문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그냥 멈출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또 멈출 거예요. 근데 얘는 멈추질 않고 또 갔어요. 한 걸음을 더. 어떻게 했냐면 주변 숲을 돌아다니면서 36가지 곤충을 잡아요. 그리고는 다 뒤집어 봅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다른 곤충들은 어떻게 돌아 누울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에 옮긴 거예요. 곤충을 잡아서 다른 어떻게 돌아 눕나 뒤집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정말로 잡아서 뒤집어 본 거예요. 그리고는 곤충은 4가지 방법으로 돌아 눕는다는 걸 정리를. 그리고는 그걸 짧게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서 다른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움이 완성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프로젝트의 과정이랑 거의 똑같아요. 뭐냐면 관찰을 하고요. 이 세상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거죠. 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관찰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관찰한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성찰을 하는 거.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회의를 가지거나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내가 지금 체험한 것에 불일치가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멋있게 표현한 건데요. 질문이라는 것은 불일치에 대한 자각 또는 결핍에 대한 자각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구나.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더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자각한 거예요. 그게 그 결과가 질문인 거예요. 그 과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과정을 실행하고 얘는 또 뭘 했냐면 창작을 했어요. 그 결과를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산출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젝트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산출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는 그걸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요. 이게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듣고 보니 그럴듯한가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은 전부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학습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와 관찰은 바깥 세계가 있어요. 실제 세계가. 실제 세계에 대한 관찰, 다른 사람과의 대화. 그러니까 어떤 학습의 주체인 아이가 다른 사람이나 실제 세계와 이제 만나는 접촉면은 여기가 있지만 이 전체적인 과정은 아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건 혼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어떤 한 아이의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 과정이 협력의 과정으로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과정.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모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모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육학에서 학습 이론을 말하면 대략 최소한 3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가 행동주의 모델, 두 번째가 인지주의 모델, 세 번째가 구성주의 모델이라고 불러요. 세분하면 더 쪼개지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모델이 좀 멋있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행동주의 모델은 교회 모델, 인지주의 모델은 일종의 암자 모델, 그리고 구성주의는 파티 모델, 잔치 모델. 무슨 말이냐면 교회 모델이라고 하는 건 신도가 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사제나 목회자가 교사인 거예요. 사제는 또는 목회자는 신을 대신해서, 신이 절대적 알미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알의 세계를 대신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면 학습자의 역할은 신도의 역할이랑 비슷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역할이에요. 전달받아서 변하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신의 의지를 위탁을 받는, 어떻게 보면 위임받는. 교사는 국가나 교육과정으로부터 위임받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변화의 대상이지 변화의 주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가 전달되고 아이는 그걸 받아내는데 이제 막 이렇게 급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자 모델은 뭐냐면 암자 모델이라는 것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절에 들어가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요? 혼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나 지식들이 전달됐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주의 모델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학습자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강사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나 정보가 듣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머릿속에 쌓일 것 같은 모델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해설가가 들으면 끔찍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해설가들은 다 말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듣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이 사람 가슴과 머릿속에 잘 쌓일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인지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학습이라는 걸 정의할 때 이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체계라는 게 있어요. 생각의 체계가. 백지가 아니거든요, 학습자는. 근데 그 학습 체계가 고도화되는 거. 더 정교해지는 거. 더 복잡해지는 거. 복잡하면서도 체계를 갖추고 정교해지는 것을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학습자가 해야 돼요. 본인. 그래서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먹일 수는 없다. 라고 할 때 결국 배움의 주체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 학습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모델에 따르면 많은 아이들은 독서실이나
절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강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건 보조적인 과정이에요. 그건 교재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참고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수업이라고 하는 거. 결국 자기가 공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EBS에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녀가 중고등학생이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실 필요도 있는데, 가서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전국에서 1, 2등 한다는 애들의 모델은 거의 다 인지주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서 평가하는 것도 거의 다 이 모델에 기초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주의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얘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체계화하고 질서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왜 하냐면 재현을 잘 알기 위한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내가 받아들인 정보를 언제 필요할 때 잘 다시 리프리젠테이션, 다시 보여줄 수 있느냐이거든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기르는 데는 인지주의 모델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이아그램도 그리고 이렇게 컨셉 맵도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말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해보게 하고, 자기가 교사가 돼서 혼자서 벽을 보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주의 모델의 기법들이에요. 학습 기법들.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너에게 맞는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서 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나 선생님은 잘 없죠. 열심히 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세요? 공부 방법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공부법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애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맨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건 결국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애들은 그렇게 해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아이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여러 가지를 해보고 너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골라봐. 우리가 이런 건 안 가르쳐줘. 그런 면에서 사람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에 대한 걸 사실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배운 대로 가르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아마 대부분 다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배움은 강의를 들으면 생겨난다. 이렇게 뭔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